과거에는 말이죠, 비만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미 이 비만은 건강 문제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AMA에서는요, 비만을 질병으로 공식 규정하고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만, 이 비만으로 인한 무서운 합병증, 의학이 많이 발달된 지금도 비만의 덫은 강력하기만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제보자. 올해 59세의 구정자 씨는 매일 아침 동네 운동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가장 무리가 안 간다는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5분도 안 돼 얼굴과 온몸은 땀이 흥건합니다. 예, 올해는 못해요. 오래 하면 일단 보시다시피 힘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래 하지는 못해요.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평범한 일상도 버거운 정자 씨. 숨소리가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떡하죠? 정자 씨,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살이 쪘으니까 살도 빼야 되고 내 몸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저기 진료받으면 어디 안 좋다 어디 안 좋다 하니까 일단 하체는 가늘고 상체는 크니 저기 사람이 살이 찌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허리 같은 데도 안 좋고 무리가 와요. 체중이 늘면서 무릎부터 허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요즘은 통증까지 심해지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던 정자 씨가 급하게 서둘러서 어디를 가시는데요. 정자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손녀딸이 학원에서 올 시간이라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5살 손녀의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맞춰서 마중을 나가는 게 정자 씨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내리막길이 무리가 됐는지 무릎이 시큰거려서 서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어떡하죠? 근데 왜 이렇게 왔어? 자라고 왔어? 덥지? 아이고, 미쳤다. 아이고, 하이파이브. 짠! 집에 가서 그거 빨리 초콜릿 먹자. 하나님 빨리 오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숨이 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천근만근 무겁기만 한 발걸음에 신음소리가 들려납니다. 계단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숨 좀 고르고 올라가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계단이 엄청 불편해요, 저는. 내려가는 것도 불편하고 올라오는 것도 불편하고. 저는 2층에 한계예요. 체중이 늘면서 악화된 무릎 염증은 평범한 일상까지 멈춰버렸는데요.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힘이 든다는 정자 씨. 그녀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 앞의 짧은 외출에도 온몸의 기력을 다 쏟은 듯합니다.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가 무척 걱정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만성 피로감에 시달렸다는 정자 씨. 몇 년 전부터는 하루라도 약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이요. 그냥 살쪄서 그게 자꾸 병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혈압약에 고지혈증 약까지.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애들 출산 후부터요. 하나 낳고 둘 낳고 저 같이 그냥
아기를 낳으면은 졸리거든요, 산모들은. 그러다 같이 자다 보니까 그게 살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살찌기 시작했는데, 그지? 아. 그리고 할머니 건강 상태는요 5살짜리 손녀 눈에도 걱정스러웠나 봅니다. 응. 할머니 사다들어. 살 왜? 아까워서 못 빼는데. 그냥 빼.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거라고. 그냥 이건 나쁜 거야. 빨리 빼. 운동마저 힘들어진 몸이 되자 가장 달라진 건 걷잡을 수 없이 축 늘어진 뱃살이었습니다. 정자 씨의 건강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린 뱃살. 허리둘레는 126cm. 50인치에 가깝죠. 이전보다 늘어난 허리둘레. 정자 씨의 충격이 커 보입니다.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뒤처리도 그렇고 그게 제일 불편하죠. 목욕하면서 앉아서 목욕하는 것도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세수도 하려면 힘들잖아요. 손톱 발톱 깎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비만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도 정자 씨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도 남들이 나 자꾸 쳐다보지 않나 느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살 빼야 되니까 자꾸 막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늦은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참인데요. 신장이 안 좋아서 거의 간을 하지 않는 남편 반찬. 그리고 정자 씨가 좋아하는 고추장 양념 반찬.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과하게 먹어요, 양념을. 근데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네요. 평소 술을 즐겨 먹던 정자 씨가 안주 삼아 반찬 삼아 먹던 맵고 짠 음식이 정자 씨의 식습관이 됐는데요. 건강을 위해 간이 약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60년 가까운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자 씨, 지금 이상하게 앉아 계시네요? 아, 저요? 왼쪽 다리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시술을 받았고 오른쪽 다리는 사고를 나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앉지를 못해요. 배는 배대로 나와서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닥에 못 앉아요. 여기에 앉아서도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못 앉아요. 네, 맞습니다. 힘들죠. 자, 과연 정자 씨의 몸 상태는 어떤지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복부 내장 지방과 주변 장기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자 씨의 지방간 소견. 정상인의 경우 간의 형체가 자세하게 보이는 반면 정자 씨는 내장 지방으로 덮여 간의 형체가 뿌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방간이 있어요. 근데 지방간이 좀 많이 심한 편이세요. 지방간은 보통은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생길 수 있는데 지방간이 만약에 계속 호전이 없고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뭐 간경화라든지 이런 간 쪽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심혈관 합병증이라든지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 질환들 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은 꼭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실제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의 유병률을 높입니다. 불이 기름을 만나면 잘 타는 것처럼 만성염증은 지방이 있으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신체에서 가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복부 비만은 염증성 질환의 화약고나 다름없습니다. 뱃살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DNA의 손상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지방이 몸속에 있는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인슐린과 관련된 암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IGF-1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체 해독의 70%를 담당하는 간. 이 간에 지방이 쌓이면 체내 해독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전신을 공격해 각종 염증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이라는 미국, 세계 최고의 비만 1위국이라는 타이틀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 비만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본인 몸무게의 절반을 감량한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걸까요? 기적의 체중 감량 비법을 찾아 떠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드는 곳으로 지중해성 기후와 다양한 문화를 지닌 곳입니다. 휴일을 맞아 여유로운 야외 풍경이 눈에 띄는데요.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이곳 LA 시민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관리에 열심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건강 상태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비만 환자는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연평균 1,861달러, 약 240여만 원을 의료비로 더 과잉 지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만성질환의 뿌리, 토대가 되는 것이 비만이고 병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가 비만 기준을 넘어선 경우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적게는 1.6배에서 2.7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 이어 유럽위원회도 비만을 질병으로 정식 분류했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비만 인구. 2020년 세계 인구의 38%였던 과체중 비만 인구. 2035년에는 무려 51%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때 강력한 비만인 중 한 사람. 그러나 인생 최대의 적인 비만을 극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조깅으로 하루를 여는 54세의 엘리자베스인데요. 매일 운동 종목을 바꿔가며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열심히 하시네요. 제 최고 체중은 260파운드, 118kg이었어요. 사실 지금 몸무게의 2배나 됩니다. 지금 몸무게는 얼마나 돼요? 130파운드, 59kg이요. 체중 감량 전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우울했고 항상 몸이 아팠어요. 마치 먹구름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체중을 뺀 이후는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은 삶을 많이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그녀의 감량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과일과 채소를 가득 담는데 채식이 엄청난 감량의 비법일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한가로운 여유를 느끼지만 근데 이분 말이죠.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이런 행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 외에도 신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신체적으로 아플 때도 많았죠. 그렇게 큰 몸을 건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정말 아파서 복대를 착용하기도 했어요. 척추 관절염이 생기고 모든 관절에 염증이 났고 무릎도 아팠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탄탄하고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지만 아이를 낳고부터 체중이 무섭게 늘기 시작해 120kg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당근 케이크나 도넛과 같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제 자신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려고 했던 건데요. 정말로 우울했어요. 그런 음식들이 조금은 위안을 주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제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때가 인생의 어두운 시기였어요.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녀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며 건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델 일을 할 정도로 외적인 아름다움에도 자신이 있다는데요. 운동이 끝나자마자 시원하게 무언가를 마시는 엘리자베스. 그 붉은 음료수 뭔가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 비밀 음료입니다.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역시 그녀의 비법 공개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를 하는 엘리자벳.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식단 변화였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파스타. 그런데 토마토 소스 대신 비밀의 붉은 소스를 넣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죠? 잘 지냈어? 아주 좋아. 너도 잘 지냈지? 너 보니까 정말 좋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너무 좋다. 오늘의 특별한 손님은 40년 지기 친구인 록산느입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 건강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줄이기 위해 20파운드, 약 9kg을 감량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제 체중 감량을 잘 지도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진심으로요. 엘리자베스에게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까지 선물해준 특급 비결 드디어 공개합니다. 정말 맛있지 않아? 정말 좋아. 신선하고 채소가 너무 좋다. 이 음식들 설명해 줄게. 훌륭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넣고 파스타 요리도 준비했어. 파스타 요리에도 약간의 아세로라 퓨레를 넣었고 드레싱에도 아세로라 퓨레를 넣었어. 아세로라는 정말 좋아. 어디든 넣어서 먹을 수 있거든. 그 비밀은 바로 브라질 출신 친구가 알려준 아세로라예요. 그녀가 아세로라에 대해서 알려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아세로라,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약용 열매입니다. 식물에만 존재하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데요.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력을 가진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 성분 등이 듬뿍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세로라 퓨레는 매우 높은 비타민C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뿐 아니라 상당량의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 함유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세로라는 염증 제거에 탁월한 슈퍼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정자연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아세로라 생산국입니다. 무려 90여 종의 아세로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 함량이 아주 좋아요. 그게 피부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예요. 그리고 비타민C로 인해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저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관절의 염증이 심해져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아세로라 퓨레가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비타민C의 제왕이라는 별칭을 지닌 만큼 체내 면역대사 정진 작용도 뛰어납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 내 노폐물의 체내 배출을 돕기 때문에 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세로라 퓨레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줘서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데요. 체중을 감량한 이후에도 체중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체중을 감량한 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아세로라가 피부를 매우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다고 칭찬하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아세로라예요. 체지방, 염증 감소, 피부 건강까지 도움이 되었다는 아세로라 퓨레. 아세로라의 독보적인 성분, 아세로니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의 활성도가 아주 강한 폴리페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 아세로라를 퓨레로 섭취한다고 합니다.